회사를 다닌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언변 부족입니다. 평소에도 말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데요. 이상하게 보고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뇌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며 혀가 마비되는 듯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어떤 상사분은 야, 네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 헷갈린다. 왜 보고서 내용이랑 말이랑 다르냐?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건데 어떤 분은 본인이 보고서를 보고 알아서 이해할 테니 저보고 설명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제가 보고서를 어디서 표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만든 건데 왜 설명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뭐가 문제죠? 보고하면서 말을 잘 하려면 뭘 배워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신가 봐요. 네.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계속, 웃음이 계속 나요. 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귀여우시기도 네, 한데. 귀여우세요. 네. 뇌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혀가 마비되는 듯 꼬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 그냥 제3자로 봤을 땐 귀여우신데 그러니까 제 동료로 봤을 땐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똑똑하고 일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진짜 어떤 이런 발표나 보고할 때는 울렁증이 있고. 네, 진짜 그거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들 어쨌든 일 잘하시는 분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건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분 직무가 정말 그런 보고가 뭔가 작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런 좀 업무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 직무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쵸. 네,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이 보고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말버릇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뭐 얘기라든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고할 때는 그 뭐뭐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은 물론 이제 뭐 추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 같습니다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잘 모르고 어떤 풍문으로 들었을 때 확신이 없을 네, 때. 예상이 될 때 이런 거 같습니다는 쓰는 건 오케이인데요. 정말 일반적으로 계속 이런 거 같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뭐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건 둘째치고 신뢰가 가지가 않아요. 그럼 저게 정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들거든요. 말 빨리 해서 오히려 판단 안 되는 거.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말 빨리 예, 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가끔은 그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포인트를 듣는 사람이 못 잡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말이 빨라서. 그래서 같습니다. 아니면 말 빠른 거. 이런 것도 참 습관인 것 같아요. 추임새 많이 쓰는 것도 좀 맞아요. 집중 안 되는. 추임새요. 어떤 네. 것들이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중간중간 본인들이 쓰는 추임새들이 가끔씩 어허,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네. 어야? 그런 것도 네. 조금. 뭐 그래서 또는 뭐, 네. 뭐 이제 맞아요.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연결 그래서 그러나 뭐 그리고 뭐 네. 그걸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네. 뭐 이런 거. 원래 글 쓸 때도 그거는 많이 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많이 쓰면 오히려 좀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네. 것들도 물론 뭐 정말 내 생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면 되는데 이미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걸 계속 제 생각엔 이런데요. 제 생각 이거를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죠. 내가 저런 말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럼 여지껏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네,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를 계속 솔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단 나왔고 근데 이런 게 사실 계속 하다 보면 늘어야 되는데 이분은 5년 차래요. 5년 차인데도 안 는데요. 어떤 뭐 그런 스피치 학원, 웅변 학원 이런 데로 정말 다녀야 다니셔야 될까요? 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렇죠. 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직무가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이 사연에는 네.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조용히 어떤 리서치하는 업무라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보고를 해야 되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면은 정말 게다가 지금 직장 5년 차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역량을 꽃피울 시기인데 이제 한 단계 치고 올라갈 시기가 5년 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발목을 잡히게 되면 예, 좀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죠. 두 분도 학원 추천하시나요? 뭐 심리 검사나 뭐 이게 스킬적인 부분으로 뭐 팁을 드리기 조금 좀 지나친 수준인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본인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 그럴 이상은 수도 있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서 네.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를 표현하려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죠.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꼬이거나 내가 얘기하려던 것들이 보고할 때 아니면은 딱 이 증상인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보고하면 머리 하얘지고 하얘지는 수준은 아닌데 뭔가 막히거나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니다 하면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고쳐는 질 것 같아요. 솔직히 고쳐는 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보고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를 좀 미리 연습을 몇 번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긴장감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좀 연습 몇 번 해보시고 들어가고 한두 번 칭찬 받다 보면 좀 자신감 붙으실 거거든요. 네. 오히려 네가 말하면 더 헷갈려 이러니까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서 계속 일부러 조금 연습하시고 상사분한테도 살짝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노력을 하는데 좀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좀 부족하면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얘 노력하는구나 하면 좀 이쁜 모습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완벽주의자거나 너무 네. 꼼꼼하셔가지고 좀 실수와 용납 안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뵀거든요. 본인에 대한 어떤 네, 본인에 대한 그 기대치. 바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하얘지는 이유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대답 못하면 나는 이제 완벽하지 못한 거잖아.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려고 해도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뭔가 이제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아니 뭐 혼나도 되고, 뭐 깨져도 상관없다. 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뭔가 이런 좀 편안한 마음가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갑자기 심리 상담소가 된 것 같은데 세 분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나 보고 같은 것들을 잘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긴장돼요.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도 뭐 지금 긴장도 많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럴 때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다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울렁증이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부딪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겨내려고. 이겨내려고 좀 해보기도 하고 뭐 그냥 실수를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대로 연습하시는 약간 버스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예 도전.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정말. 뭐 저 뭐 어디 시험 보는 학생인데 네네네네. 막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른 그런 거 거-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공장이 망했어요 생각하고 있었고 1,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게 용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할 때 제 습관이 배경을 자꾸 먼저 말해요. 그 일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배경. 사실 그게 윗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결론이, 나중에 궁금한 그쵸. 거고 말씀하셨듯이 결론부터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된 건데 해서 그때부터 설명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배경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트레이닝을 일부러 결론부터 말해야지 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상 보고 갔는데 무의식 중에 또 배경을 말한 거예요. 아차 싶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네, 그런 연습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꼭 하고자 하는 말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기.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걸 좀 조언 구하면 조언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저랑은 사실 반대 경우예요. 저는 상사분이 좀 큰 그림부터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결론이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스타일이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좀 안 맞았었어요. 그렇게 저희 상사분과도.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그 상사의 좀 스타일을 좀 먼저 파악했으면 좋겠고 5년 차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변에서 그렇고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떤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그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엄청나게 시켰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근데 저도 되게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했어요. 좀 관심을 갖고
근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가 컨텐츠더라고요. 내가 컨텐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연구해서 아, 저 사람은 저때 이런 뉘앙스를 말을 하네. 뭐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네. 이런 식을 좀 그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어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좀 행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방법 갑자기 생각났어요. 스크립트를 그냥 써보는 거예요. 다음날 보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예전에는 그 스크립트에는 뭐 여기서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3초 쉬고 이 다음 문장 어떻게 쓰고 뭐 1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정리를 한번 그것도 해봤던 좋은 방법 같네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네네. 짜보는 거죠. 아니요,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 할지 아예 달달달 외워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그 대사대로 계속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차라리 외운 거니까 물론 좀 말이 빨라지거나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럼요. 네, 근데 부자연스럽고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게 되면 또 그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확실히 두려움부터 없애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5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2달 전 부서 이동을 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차장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장님은 출근하자마자 슬리퍼를 신습니다. 아침에 마라톤이라도 하는 건지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발냄새가 제자리에 진동합니다. 발냄새가 옅어질 때까지 저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발냄새만 문제면 사연도 안 보냈습니다. 문제는 옷이 매일 똑같아요. 처음에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개 사서 입나 했는데 수요일쯤 되면 쩐내가 심리 밖에서도 납니다. 5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는 거죠. 세탁도 안 하고. 제가 오죽하면 옷이 없어서 그러나 싶어 차장님 생일날 셔츠를 사드렸습니다. 그것도 2벌이나. 이제 좀 갈아입을까 기대했더니 어이, 옥대리. 옥대리가 사준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 주에는 요거 입고 다음 주에는 내가 요거 입을게. 어때? 셔츠를 하나 입으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입어야 하나 보더라고요. 요즘은 비염 걸린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냄새를 못 맡게 됐으면 좋겠어요. 코를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500번도 더 듭니다.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차장님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차장님이 퇴근해야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너무 괴로워 차장님에게 직접 말해야겠다 결심했는데 예전 제자리 사람이 차장님께 냄새난다고 말했다가 차장님이 노발대발 둘이 엄청 싸우고 그분이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는 차장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요.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한 8개 정도 문이 있다고 치면 그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의하면 잘린다 그러고 뭐 사줘봤자 뭐 똑같을 거고. 그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를 막고 있을 수도 없고 있는 코를 제가 뜯어버리고 너무 싶다는데. 괴롭네요. 네. 한번 울어야지 뭐. 네? 한번 울어야지 뭐. 냄새 때문에 취해서 운다고요? 이렇게? 아니 이제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다고 울어야지 뭐 어떡해. 아니 사장님도 아니고 차장님인데 그렇게 냄새나게 어떻게 다니지? 아니 그분의 윗 상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러네. 나한테 위에다 꽂힐 것 같아. 나. 저도 저 정말 팀장님 곤란하다.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이 정도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닐까요? 보편적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근데 어떻게 계속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를 수도 없잖아요. 너 냄새 나니까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좀 권고를 할수 얘기는, 있겠죠. 얘기는 할 수 네. 있죠. 위에 분이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밑에는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이런 거면은 진짜 상무쯤 되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너 냄새나 씻고 다녀 병신아라고 얘기해야 돼 진짜. 근데 이 정도로 냄새가 나거나 뭐 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취에 대한 느낌을 안 받은 적은 없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하는 그런 코끝을 팍 때리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발냄새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땀 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냄새일 수도 있는데 담배 냄새.
담배 쪘네. 이제 그런 냄새, 예, 쪘네. 냄새. 아 맞아요. 그냥 일반 담배 냄새 말고 그 네. 쩐내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 이제 숙성된 담배. 그쵸, 맞아요. 재떨이 향기 플러스 이제 그걸 지우겠다. 재떨이 향기는 어떻게 해서 재떨이 향기 맡아보시는 지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네. 일념하에 이제 그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믹스커피를 함께 아우, 복용한 경우 그 냄새가 기가 막히죠. 저 예. 여러분 말씀 저도 흡연자예요. 음. 예, 흡연자고 누구보다도 흡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냄새 나는 거는 나도 냄새 나거든. 아 맞아요. 스스로 피면서도 왜 피냐 이 사람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저는 최소한 저한테 냄새 나는 것도 남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 가글. 입을 헹구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그 옛날 경험을 저도 되살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흡연을 했었기 때문에, 오 끊으셨어요? 예, 지금은 뭐 피진 않고 있는데, 오. 그 집에서 담배 피시는 분도 있어, 방에서. 그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죠, 안 예. 빠지지. 그러면 그 냄새가 계속 옷장에 쌓여가지고, 아이고. 그 우리가 말했던 그 냄새가 그대로, 본인은 이제 옷을 세탁을 해서 입고 오겠지만, 그 방에서 담배 피우면서 그게 계속 그 옷에 배어가지고, 그대로 회사로 와서 분명히 아침에 오면서 바람을 맞고 왔겠지만, 그 옷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하게 집도 되더라고요. 그렇고 차 타면 그 맞아요. 예. 그 완전히 그 막혀 있는 그 맞아요. 냄새가 나는 경우. 근데도 뭐 회사에서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좀 착해가지고 그걸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제 경우로 살면 옆에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상사도 별로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못 견디는 거지 나는. 아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있어요. 상사가 뭐라 해요. 상사가 뭐라 하지. 있는데 잘 버텨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상사가 분명히 뭐라 했을 거예요. 뭐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는 그렇죠. 거죠. 뭐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예. 술이나 한잔 하러 가시죠. 누가 심각하게 얘기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분의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네. 이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비염 걸린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예요 지금. 냄새를 못 맡게 됐으면 좋겠고 코를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500번도 더 들고요. 차장님이 퇴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일을 못 하세요. 근데 차장님과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분은 회사를 퇴사하셨어요. 자, 이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저는 면담 신청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한테요? 나의 정신 건강이 나는 누구야 그러면? 나는 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 구성원 자체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정신 건강이 악화된 상태 자체가 나의 업무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못할 수준이다라는 거를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이분보다 더 얘기하는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조직장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건 인사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정도 액션을 해야 되는 거지 감정을 앞세워서 1대1로 싸운다 이러면은 감정은 감정으로 풀러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그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할 수 있는 곳과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직책자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 담당 부서 정도로는 인사팀을 찾아간다는 거는 이제 부서로 옮긴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자기 고충을 얘기하러 가는 거죠. 부서를 옮기게 해주건 어떠건 솔직히 니네가 찾아야지.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고충을 예, 처리해 주세요. 그게 우리네요. 우리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둘 다 자기 고충을 얘기할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런 내용과 비슷한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사장님 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사장님이 나와서 사장님이 해결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게 어떻게 봤는데, 해결을 하셨대요? 사장님 와서 이제 이런 사람한테 네. 바로 뭐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씻고 오겠지. 씻고 오겠죠. 예. 그래요? 그 정도로 사장님이 좀 무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글을 읽어봤을 때는 그 정도로 무안을 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씻고 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저도 이 프로님과 말씀 생각은 똑같고요. 결국 이 사람보다 높은 상사한테 아니면 인사팀
뭐 저 안 되면 사장님한테 가서 난 이 회사 계속 사랑하는데 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다. 조치해달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직접?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그 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장님 냄새 나서 제가 일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 말 안 하고 좀 돌려서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 차장님하고 일하는 게 좋고 배울 게 많고 이렇게 장점 늘어놓다가 그런데 좀 주변에서 위생적으로 차장님 욕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으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렇게. 누구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장님 곤란하시죠?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다닌 남자 직장인입니다. 현재 영업팀 부장인데요. 영업 일을 해서 그런가 술도 잘 마시고 잘 노는 팀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 시간 되는 팀원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데요. 여행만 가면 야자 타임을 하자는 한 직원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6개월 전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다 같이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그 직원이 심심한데 야자 타임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눈치 보며 적당히 웃길 정도만 말하는데 그 직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성우야, 미역국이 그렇게 좋아? 에휴, 미역국이 그렇게 좋으면 미역국이랑 결혼을 하지 그랬냐? 제가 그때쯤 한 미역국 음식점에 미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집을 갔거든요. 본인도 맛있어서 매일 오고 싶다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이후 그 미역국집에 가자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미역국집은 혼자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뒤 강진에 1박 2일 놀러 갔는데 또 야자 타임을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들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직원만 표정이 비장합니다. 성우야, 너 그거 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집 가려면 굳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알지? 그 직원 집이랑 우리 집이랑 3분 거리에 있어서 퇴근할 때 자주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부장님을 태우고 다닐 수 있어서 영광이라더니. 그런 식으로 매번 야자 타임을 통해 자기 하고픈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바로 지난 주말 이 직원이 나를 업신여기나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야, 성우야, 너 그것도 알지? 너 월급 받는 거 내가 일 잘해서 그런 거 너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아랫사람이 잘하면 부장인 저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본인이 잘해서인가요? 내가 관리를 잘 해주는 건 모르나 봅니다. 그 말이 어찌나 큰 상처가 되던지. 이제 더 이상 그 직원과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여행만 3개. 부장인 제가 빠지기는 좀 그런데 가서 야자 타임 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행 가지 말까요? 야자 타임이라도 안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 직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야자 타임에 어떤 슬픈 사연. 야자 타임을 조장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대리 사원 그 정도 선에서 예. 깨줘야 되는데 그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부장님께서는 좀 소심한 것 같은데 연기인 듯 실제인 듯 부장님하고 좀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사연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연기를. 아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장님 착한 부장님이시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사실 저는 그 미역국에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저도요. 했어요. 혼자 미역국을 드셨다니. 그건 아니고 저는 원래 떡볶이집 좋아해가지고 떡볶이집 자주 데려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싫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야자 타임 할 때 초딩 입맛이냐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뭐 대놓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대놓고도 네. 그 고민하시나요? 네, 고민 안 하죠. 저는 이제 뭐 좋아하니까. 또 정말 좋아하는 분들만 데리고 같이 가서 먹는데 그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 맞죠?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야자 타임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미역국에서 상당히 좀.
근데 대리사원분만 이렇게 야자타임을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대리사원들끼리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일하는데 나보다 빨리 들어온 걸 행운으로 알아라. 무섭다. 그럼 대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배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너보다 빨리 들어온 게 나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나도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부장급한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부장급한테는 진짜 충격적이죠. 도발인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라우마 내지는 나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비껴난 얘기는 해도 되는데 뭔가 내가 평소에도 누가 얘기해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를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열받을 것 같은 느낌. 그때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이거 또 장난인데 기분 너무 더러워 이렇게 느낄 것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뭐 너 너무 생긴 걸로 깝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실화 아니죠? 넘어가줘야.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 외모 지적질이나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 조직 문화가 참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고 그렇게 야자 타임을 하더라도 저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분위기가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부장님이 고민까지 하시고 잘하신 부장님인 거죠. 좋으신 부장님. 원래 같으면은 강하게 얘기해서 네. 혼을 내실 수도 있는. 혼도 내야 되고 예, 그런 건방지다. 상황인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말렸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분위기가 참 안타깝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장인 것 같아요. 막장이요. 아니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자 타임을 하자고 해서 했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이분 아까 처음에 일한 지 20년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럼 최소 아무리 젊어봐야 45입니다. 예, 남성분이실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고요. 예. 그러다 그것도 이제 부장급 중에서도 거의 이제 시니어급이시고요. 네. 거의 임원을 바라보고 있는 뭐 그 정도 위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한테 이제 야자 타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던 것 자체적으로도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 저라면은 그냥 이분이 진짜 마음에 담은 말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미역국 혼자 드시러 가신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분 뭐 미역국 정말 좋아하시는 분 찾아서 왜냐면 내가 뭔가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왜냐면 이제 임원도 되셔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셔야 될 분이니까 이 기회에 뭔가 내가 좀 밑에 사람들한테 잘못하게 있는 게 없는지 그냥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 사원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내년에 결혼한다고 미역국 하고. 미역국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결혼하려고. 결혼하라며. 뒤끝을 보여주는 장난 거군요. 아니게 제가 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섭죠. 그러면 절대 앞으로 그런 말 못하죠, 이 직원. 근데 그게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수위 높으면 계속 대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자 타임 말고는 내가 이기니까. 다 이기니까 평소에. 왜 다음에 한번 또 갈까 얘? 기다리고 세 번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막 기를 모아서 그때 아주 이만큼 터뜨리겠네요. 네. 받고 또 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후배 하실 거예요? 입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정말 뭐 오픈하고 뭐 이렇게 야 너 왜 그래 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 왜 꼭 결혼할게 이게 뭐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뭔가 남자 같고 멋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뒤에서 막 뭔가 나한테 좀 뭔가 이렇게 페널티가 온다 뒤에서 뭔가 이게 아니라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또 잘해주네 잘해주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것들 당과 채찍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오히려 더 편하게 하지만 또 A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